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면서도 위대한 순간들과 만나보는 TV의자 서전 명의 2.0 엄세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관절 전문 정형외과 의사 권순영입니다. 엄지민 아나운서, 도깨비 하면 떠오르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도깨비라고 하시니까 저는 생각나는 건 사실 그 공유 씨가 나왔던 네. 도깨비 드라마 있잖아요. 네, 그거 네.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요. 도깨비 딱 그거 생각나고 옛날 전래동화 보면 도깨비들 나오잖아요. 뭐 그런 네. 거나 신출귀몰하다 뭐 이런 단어들 떠오르네요. 저도 그 말씀하신 도깨비라는 드라마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도깨비처럼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도깨비 같은 병이라고 불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네. 이 병이라는 게 한 번 생기면 계속 아프고 불편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 이게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그런 병도 있나요?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다 금세 사라져서 진단이 쉽지 않은 병, 바로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부정맥이 바로 도깨비 같은 병입니다. 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 사실 심장인데 어떤 문제 때문에 심장이 멋대로 뛰는지 오늘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순환기내과 전문의 최종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에서 부정맥 환자들을 치료하고 연구하는 최종일입니다. 네. 교수님 이제 부정맥이라 그러면 요즘 뭐 건강 헬스에 대해서 워낙에 관심이 많으니까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의사입니다만 정확하게 이 부정맥이 어떠한 개념을 부정맥이라고 지칭하는지 한번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부정맥이 이제 한자 이제 정확한 맥이 아니다. 이제 그냥 직역을 한 건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심장의 박동이 규칙적이지 않거나 정상적이지 않는 모든 어떤 상태를 통틀어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느린 경우도 있을 거고 빠른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이게 불규칙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우리가 부정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질환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고 의학적으로 이제 분류라고 얘기를 하겠죠. 부정맥도 이 발생 기전이나 어떤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다고요. 예, 이제 크게 부정맥은 저희가 이제 심전도로 진단을 네. 하게 되는데 이제 빠른 경우를 보통 빈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빈맥은 이제 심장의 아래쪽에 있는 심실, 문제는 심실성 빈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심실의 위쪽이라고 해서 상심실성 빈맥을 통칭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되고 또 불규칙하게 되는 심방세동도 이제 그 빈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심장이 느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서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심장의 전기가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전기의 힘으로 이제 심장이 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전기가 흐르는 길을 우리가 전도계라고 그러는데 그 전도계에 어떤 이상이 발생을 한 경우를 우리가 서맥이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심실 빈맥
그리고 심방세동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부정맥이라면서요? 예. 이제 심실성 빈맥은 말 그대로 심장에 있는 심실에서 빠르게 뛰는 건데, 이 심실은 심장의 피를 직접적으로 전신으로 뿜어주는 이제 펌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로 치면 엔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엔진의 기능이 너무 빨라서, 우리가 자동차 급발진처럼 너무 빨라서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혈압도 떨어지게 되고 전신 순환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심실성 빈맥은 위험한 급사의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더 심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심실세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경우는 심장이 그냥 바르르르 떠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될 수가 있겠고요. 심방세동은 이제 심실의 위쪽에 있는 심방에서 잔떨림이 있는 경우인데, 뭐 그것도 심장 마비를 일으키는 위험한 병이긴 하지만은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는 게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즉각적인 조치라고 하면은 뭐 심폐소생술 그런 네,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심장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CPR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사지를 저희가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재세동이라고 해서 심실세동인 경우에는 그 재세동, 세동을 제거해 준다라는 표현을 가지면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재세동기 AED라고 하죠. 그거를 바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심방세동도 말씀하셨었는데 그거는 그 혈전을 만들어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심장인데 왜 뇌졸중까지 연결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물도 빠르게 똑바른 길로 흐르게 되면은 깨끗한 물인데, 구불구불하면서 물이 저류가 되게 되면은 좀 탁해 물때가 끼는 것처럼 심장도 심방에서 이게 세동 잔떨림이 있는 경우에는 물이 저류가 되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전들에 의해서 혈전이 심방 안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피떡이라고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피떡인데, 그런 것들이 심장 내에 있다가 이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경동맥을 통해서 머리로 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 뇌경색을 얘기를 하고, 또 폐나 아니면은 신장과 같은 전신 기관으로 가게 되면은 전신 색정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제 요즘 그 고령화 시대니까 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섬액을 하면서 섬액성 부정맥이 있다고요. 뭐 이런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CPR이 필요할 정도로 심장 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노인 아까 전도계가 이제 오래 나이를 드시게 되고 오래 기능을 하다 보면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이 전구도 수명이 오래되면 전구 수명이 떨어져서 바로 불이 안 들어오거나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섬액성 부정맥이라고 하게 되고, 가장 많은 게 나이하고 연관이 되거나 또 허혈성 심질환 같은 심장 질환, 또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섬액성 부정맥으로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원인 모를 심장마비로 급사를 한 경우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섬액성 부정맥인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부정맥 질환들 몇 가지 알아봤는데 그 부정맥을 유발하는 뭐 생활 습관이나 특정한 원인 같은 게 밝혀졌나요? 부정맥의 원인이 이제 다양하긴 하지만, 물론 유전적인 경우,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령, 노화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섬액성 부정맥이라 심방세동이 그 원인이 되겠고요. 또 어떤 생활 습관, 흡연이나 그다음에 음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심장에 독성 효과를 유발해서 부정맥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 같은 여러 만성 질환과 연결이 돼서 혈관이나 심장 자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게 또 2차적으로 부정맥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병태 생리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이제 뭐 그 시대의학이 뭐 정밀의학이라 그래서 이 유전자 분석을 좀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부정맥도 역시 유전자 변이라든가 아니면 그 연관성이 있나요? 예, 관계가 있습니다. 주로 유전자 검사는 암 환자들한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네. 부정맥 중에서도 유전적인 이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유전성 부정맥인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과 진단, 치료 또 어떤 예후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환자들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많이 이루어져서 환자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서 그 박사님께서 부정맥이 도깨비 같은 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부정맥이 이제 막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해서 진단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부정맥이 계속 부정맥의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분들께서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게 내가 증상이 나왔는데 병원에 가다 보니까 괜찮아지고. 이제 없어져서 응급실 갔더니 괜찮다고 그냥 다시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새벽에 증상이 주무시다가 나오면은 이게 또 외지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가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문제여서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심전도 검사를 해서 부정맥을 하는 게 맞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요즘 뭐 워치나 그다음에 패치 형태처럼 이게 조금 지속적으로 이런 심전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부정맥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뭐 패치나 워치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스마트 헬스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의료가 이 디지털 기술의 어떤 진보와 많이 이제 융합이 된 그런 시대인데 이 부정맥 분야는 이러한 스마트 헬스와 연관돼서 어떤 많은 발전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가장 이 그 스마트 디지털 시대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분야가 부정맥 환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발전을 했고요. 우리가 그 이제 원격 모니터링 그런 것들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떤 이런 기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나오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적용이 돼서 환자들의 어떤 그 심전도 심장 상태를 저희가 얻고 그걸 또 의료진에게 잘 어떤 분석을 해서 치료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의 그런 어떤 그 디지털 헬스 시스템이 지금 아주 부정맥 분야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맥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뭐 병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크게는 이제 약물과 어떤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병의 어떤 근원적인 원인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그걸 억제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한 불을 끄는 거죠. 이제 시술은 저희가 이제 섬액성 부정맥은 심장이 안 뛰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심장을 뛰게 해주는 인공 심장 박동기를 하는 게 이제 주된 치료 방법이고요. 그리고 빈맥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부분이 심장 내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검사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찾아서 도자절제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고주파로 그거를 태워서 없애는 그런 치료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좀 높은 경우에는 제세동기를 이제 박동기처럼 이제 체내에다 삽입을 해서 또 예방 치료를 저희가 하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 단계 부정맥이 안 생기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생활요법이나 만성질환 관리 이런 것들이 그 앞단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어떤 중요한 치료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그 근본 자체를 없애는 게 도자절제술이라고 하셨는데 좀 생소하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도자라는 거는 이 관 카테타를 얘기하는 거고 절제술이라는 건 부정맥을 제거를 한다는 건데 이제 부정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빈맥성 질환, 뭐 심실 빈맥이나 심방세동, 그다음에 상심실성 빈맥의 경우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심장 안에 정상적인 전기 흐름이 아닌 이상 회로나 이상 원인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찾아가지고 고주파로 열을 발생시켜서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저희가 제거를 해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 전극 도자 절제술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그 뭐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거나 아니면 혹시 이거 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그 영구적인 어떤 치료 상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발할 수 있는 건가요? 말씀대로 네. 이 우리가 고주파를 태워가지고 이 부정맥 원인 부위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심장에 아주 미세한 부분에 영향은 갈 수가 있지만 심장 어떤 전체적인 기능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조금 재발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상심실성 빈맥 같은 경우에는 원인 부위가 명확한 어떤 국소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거를 하면은 재발률은 굉장히 낮고 한 2 내지 8% 이하로 알려져 있고, 근데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언제 치료를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 치료를 하면은 거의 90% 이상 완치가 되는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반에 좀 만성화가 되거나 좀 오래된 경우에는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번 치료한 경우에는 재발률이 적게는 한 15%에서 한 30%까지 좀 높다라고 또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또 다시 또 재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공률이 또 높기 때문에 병의 상태 또 조기에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치료 원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뭐 유명 인사와 연관된 소식으로 그 이 참 배우 그 신구 씨께서 인공심장 박동기 시술을 받았다고 한번 제가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심장과 연관돼서도 이렇게 몸에 이 삽입하는 어떤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부정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심방세동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예. 이제 임플란트 전자기기라고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구 선생님께서 받으셨던 네. 이제 인공심장 박동기는 안 뛰는 심장을 이제 뛰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 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세동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심실성 빈맥, 그다음에 심실세동과 같은 급사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치료 기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심부전이 있는 경우에 심실 제동기화 치료라는 게 또 어떤 그 제세동기하고 박동기하고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또 치료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다양한 임플란트 기기를 활용을 해서 부정맥 환자들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시술 같은 걸 조금 더 빨리 받으면 완치 확률이 90%까지 높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기 진단이나 조기 치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조기 진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조기에 치료를 받을수록 그 효과가 더 좋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맥박을 잘 유지를 하고 또 그 상태가 잘 유지가 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부정맥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뇌경색 같은 합병증 이런 것들을 또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부정맥 재발률 이런 것만 보기보다는 그 부정맥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까지 고려를 한 치료 형태에 따라서 어떤 조기 치료의 중요성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뛰는 심장. 혈관을 통해 전신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다.
그 심장이 리듬을 잃고 제대로 박동하지 못하면 부정맥이라 한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최종일 교수는 국내외 부정맥 치료를 선도하는 이 분야의 명이다. 이른 아침 최 교수는 병실 회진에 나섰다. 자, 이렇게 하시고 편안하게. 여기 시술 받은데 괜찮으세요? 예, 숨찬 거는요? 숨찬 찬 건 또 없으시고. 예, 일단 원래 혈관도 좀 좋지가 않으시잖아요. 예. 그 혈관 관상동맥이 예, 부정맥은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예. 근데 좀 금식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까지 조금 금식하고 예, 주사 맞고 예. 내일 퇴원하셨다가 그 보시고 한번 월요일쯤 저희가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서 봐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그 집에 확인해드릴게요. 있었잖아. 여기 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어, 오니까 또 그래, 괜찮죠? 돌아요. 야, 네. 근데 이제 그게 원래 부정맥 특성이 이렇게 발작적으로 나오는 게 특성인데 나올 때 어르신 검사한 거 보면 워낙 그게 심해서 사실 조금 위험할 정도세요. 그래서 좀 빨리 그때도 약 제가 조금 입원해서 치료하자고 그랬는데 어르신이 그냥 안 하신다고 하시고 가셨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두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서 약은 어떻게 보면은 임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근원적인 거는 시술을 해서 없앤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으로 써서 부정맥 시술을 받은 환자부터 곧 시술 예정인 환자까지 최종일 교수는 회진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핀다. 이제 저녁에는 내과 의사로서 가장 가져야 될 덕목은 꼼꼼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테믹하게 접근을 해서 실수를 최소화시키고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해주는 게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일 것 같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환자에게 어떤 측은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역지사지. 환자들의 어떤 그 불편한 상태,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그 입장에 서서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종일 교수의 부정맥 시술이 있는 날. 환자는 부정맥의 한 종류인 심방세동 환자로 그동안 약물로 치료해왔다. 하지만 증상에 호전이 없어 결국 시술을 받게 됐다. 오늘 시술 방법은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입니다. 이제 심방세동의 가장 중요한 원인 부위가 폐정맥과 좌심방의 경계 부위인데, 그 원인이 되는 부위를 고주파로 열을 발생시켜서 그 원인 부위를 제거해 주는 거고, 또 30%에서 20% 정도는 또 그 원인 부위가 다른 부위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확인해서 만약에 있는 경우엔 제거를 해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정맥 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 성적을 자랑하고 있다. 피부부터 할게요. 특히 심방세동 환자에게 이뤄지는 전극도자 절제술은 완치율이 90% 이상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예, 좀 어떠셨어요? 앉으세요. 그 시술 후에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심방세동에 대한 저희가 이제 약으로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시술을 한 거고, 시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 원인 부위가 요 좌심방하고 폐정맥에 있는 경계 부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고주파로 저희가 제거를 한 거고, 일단 오늘 검사 결과 보면은 아주 정상으로 잘 유지는 되고 있으세요. 자, 뭐 가슴 한번 걷어보시고요. 완전히. 예. 자, 좋습니다. 예. 오늘 심전도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보시면은 정상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잘 뛰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뭐 2주 정도 지난 시점이지만 경과가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저희가 당분간 3개월 초기 3개월까지는 저희가 조금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합병증에 호흡곤란 증상으로 최종일 교수를 찾아왔던 환자. 진단 결과 심방세동이었다. 뭐가 반으로 살짝 요즘은 또 그런 환자는 최종일 교수에게 시술을 받고 건강이 호전됐다. 그 효과가 뭐였죠? 그건 항응고제예요.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병실에 이리 진찰하러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냥 친가족처럼 이리 대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 시술 때도 특별히 잘해주시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부정맥 질환들은 아직까지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경우도 있고 재발이 잦은 난치성 질환들도 많다. 난치성 부정맥 환자들에게 최종일 교수는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부정맥의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절대 포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극복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질환들도 있지만은 포기하지 마시고 또 전문 교수님 또 담당 선생님들을 믿고 잘 또 상의를 하셔서 믿고 맡기시면은 어떤 좋은 결과를 또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학창 시절에 의대에 가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처음에는 그 당시에 전자공학과나 이런 분야가 굉장히 유망한 분야였는데 고등학교 때 은사님께서 이런 거는 조금 천재형들 같이 이렇게 좀 계속 새로운 거를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는 그거보다는 좀 꼼꼼하고 좀 성실하게 이게 좀 뭔가 환자들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쪽 이공계 쪽보다는 의대 쪽이 저한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의대를 지망을 했고 마침 또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모교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이제 아주 신축 병원과 건물을 멋있게 지어서 거기에 아주 반해서 저희가 또 저희 의대를 지망하게 됐습니다. 순환기내과 안에도 세부 전공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부정맥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아주 사실 심플합니다. 저희 이제 순환계약 전공하고 나서 지도 교수님께서 좀 이 나이 순으로 저희 지도 교수님을 매칭을 해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저희 동기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고 또 김영원 교수님 저희 은사님이시죠. 가장 주니어 이제 그 당시 교수님이셨는데 같이 매칭돼서 운명적으로 이제 부정맥의 학문을 이제 하게 됐었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스텐트나 이런 중재 분야가 굉장히 이렇게 뜨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환자도 많고 발전도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좀 우려도 하고 만류도 좀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은 부정맥이라는 학문이 아까도 여러 가지 유전병도 있고 다양한 어떤 기전들을 또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들을 저희가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를 해서 또 그거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정맥 분야가 가진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 또 후배들에게 많이 또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려대학교의 어떤 순환기내과 분야에서 부정맥 그 분야는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적인 어떤 그 탑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 자부심을 느끼시는가요? 예,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전 세계에서 처음 시술한 시기가 1998년도인데 당시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처음 국내 최초로 이제 그 시술을 거의 동시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여러 사실은 의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좀 비난도 하고 저거를 왜 그런 치료를 하냐라는 그런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김영원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 의료진들이 아주 뭐 처음엔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런 경험들과 어떤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굉장히 좀 저희 고대 안암병원 부정맥 센터만의 어떤 특유의 어떤 그 환자 치료에 대한 시스템을 저희가 좀 구축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치료 성적으로도 나오게 되고 또 글로벌하게도 인정을 받는 여러 가지 연구 업적들로도 저희가 낼 수가 있게 돼서 그런 것들이 어떤 어떤 글로벌한 부정맥 센터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싶고 또 그런 연유에서 저희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우리 센터로 또 이런 부정맥 분야의 치료를 연수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50여 분이 연수를 받아 가셨던 그런 전례도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미국 연수 가셨을 때 그때 그 유전성 부정맥 진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실은 이제 제가 연수를 가던 시기가 2010년대 이제 초인데 유전성 부정맥 그 당시만 해도 유전 검사가 활성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멋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이제 좀 주니어들이 많이 강의를 맡게 되게 되는데 항상 저한테 그런 강의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 막연하게 미국 연수는 그런 유전성 부정맥을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실험실에서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그 임상적인 것도 같이 임상 의사로서 제가 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 실험과 동시에 임상 시험에 대한 어떤 대학원 과정도 같이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또 그때 결정적인 계기가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심장 마비로 오셔서 저한테 제세동기 치료를 받으셨던 분인데 당시에는 사실은 어떤 그 병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시면 제가 연수 갈 때 저보고 좀 가서 자기 병을 좀 잘 공부를 해서 와서 좀 자기를 잘 치료해주고 고쳐달라 이런 또 눈물 흘리면서 이런 또 부탁을 하신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이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고요. 다녀와서 그분은 잘 또 치료를 받고 그 가족분들도 같이 저한테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네, 환자도 많이 보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이 임상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논문도 쓰시고 그러셔서 뭐 상도 받으셨을 텐데요. 또 기억에 남는 뭐 특별한 상이 있으신가요? 예,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SGI 논문을 많이 이제 출간을 했지만 이제 연구자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이제 처음 이제 부정맥학에 입문하고 나서 심장학회 50주년 이제 학술 대회 때 젊은 연구자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이제 상을 그때 수상을 하게 됐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이제 뭐 밤을 새워서 뭐 김영원 교수님과 같이 토론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고 또 수상하고 나서 또 저 집사람이 이게 젊은 연구자상 하면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어감이 그래서 꼬마 연구자라고 이렇게 약간 놀렸던 그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연구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그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명의의 명강연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 강연의 주제는 저 부정맥인가요? 입니다. 교수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부정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정맥의 종류는 크게는 빈맥과 서맥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서맥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방결절과 방실결절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빈맥의 경우에는 심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심실 위쪽에서 상심실성 빈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맥박 자체가 불규칙해지는 심방세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심장을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좌측의 그림이 심장이 정상적인 전기가 흘러서 심장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라면 그런 경우에 심전도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또박또박 잘 뛰게 되는데 반해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심장이 느리거나 빠르거나 불규칙해지면서 심전도상으로 이렇게 불규칙한 맥박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이렇게 불규칙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뇌경색의 위험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이제 심장의 부정맥을 얘기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도계가 중요한데요. 심장에서 처음 만들어진 전기 신호가 이제 심실로 전달이 돼서 그 전기 힘으로 이제 심장의 어떤 혈액을 펌프하는 기능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 어떤 전도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부정맥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저희가 심전도로 빠르거나 느린 것 또는 불규칙한 걸로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좀 심각한 부정맥들을 어떻게 진단하게 될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아까 초반에서도 도깨비 같은 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제 발생을 발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검사를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그 전 세계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심전도를 병원에 방문을 해서 하는 검사뿐만 아니라 맥박 측정이나 아니면은 워치 그리고 패치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기기들을 활용을 해서 맥박을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를 진단을 해서 부정맥을 또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스크리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부정맥 학회에서 11월 11일이 이제 빼빼로데이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하트 리듬의 날이라고 그래서 이 양손을 이용해서 우리가 진맥을 하는 것처럼 본인의 맥박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이제 부정맥을 잘 잡아내자라는 게 저희 어떤 캠페인으로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부정맥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급사인데요. 이 심장 마비입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연간 한 30만 명, 40만 명, 그리고 우리나라도 연간 3만 명, 4만 명으로도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 이제 심장 마비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또 병원에 오시더라도 생존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최근에 연구 결과들 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또 증가되고 있어요. 이게 아마 고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 원인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가장 많은 게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지만 특히 이제 동양인에서는 이런 심근병증이나 유전성 질환 이게 보시면은 심장이 이렇게 심장 근육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지방질이나 섬유화가 진행돼서 여러 가지 부정맥을 야기를 해서 심장 마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유전병들을 저희가 이제 드물다고는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 이제 유전검사법으로 저희가 이런 환자들한테 어떤 치료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긴 큐티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유전형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게 되면은 심장 마비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모유수유나 어떤 자명종 소리를 들을 때 심장 마비가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교육을 해주면은 아주 위험한 그런 합병증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제 환자의 경우에도 환자분은 치료를 잘 받으셨는데 가족력 때문에 언니분도 이 검사를 받고 진료를 권유를 해드렸는데 그거를 좀 못하시고 산에 가셨다 이렇게 심장 마비로 돌아가셨던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심장 마비의 경우에는 제세동기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예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가 있는 분들은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제세동기 치료를 예방치료법으로 반드시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병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강조 말씀드리면은 이게 서양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동양인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병들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심장 마비로 첫 번째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이제 어렵다는 게 좀 문제고요. 또 이런 심전도를 또 전문가들에게 어떤 이 확인을 받으면은 좀 조기에 진단을 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고 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유전 검사를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받으신다면은 좀 더 확실하게 진단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게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게 부정맥이나 심장마비가 전체적으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유전병 같은 경우에는 특히 40대나 20, 30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정맥을 알게 되면은 관리를 어떻게 할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 그림 하나만 조금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심장 학회에서 이제 나의 심장 심플 7이라는 걸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건 심장병뿐만 아니라 이제 급사를 예방하는 부정맥을 예방하는 어떤 원칙이 되는데요. 좋은 음식을 드시고 체중 조절하시고 적절하게 운동하시고 금연하시고 혈당 조절하시고 혈압 조절하시고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을 하신다. 뭐 최근에는 이제 수면 무호흡까지도 여기에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이 7가지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심장병 환자들에게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셔서 자기 그 수치들을 건강검진하시고 그 수치들을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은 10년 안에 이런 위험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시고 담당 주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요 그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서 했던 연구인데 이 담배를 금연을 하게 되면은 남녀 공이 모두 20년이 지나면은 담배를 피지 않으셨던 분하고 급사할 확률이 똑같아집니다. 그만큼 감소가 돼요. 금연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장마비가 예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가 남은 수명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빨리 금연을 하시면 하실수록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확률은 더 줄어든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당뇨나 이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했던 연구들인데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울증도 이런 그 부정맥 발병과 급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술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뭐 드셔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심방세동 관련해서 보면은 여기 맥주는 1병 내지 2병, 소주는 반병 이하인데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권고 사항이고 더 이제 절주나 금주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모든 본인이 갖고 있는 위험 요인들을 잘 조절을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한 사람에 비해서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부정맥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치료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런 예방적인 어떤 치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거를 나는 별 증상이 없는데 이거를 그냥 조금 더 두고 보는 게 어떨까, 약 먹으면서 생각을 하는데 약물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걸 억제를 하고 조절을 하는 약 치료법이고 근원적인 거는 결국에 이제 시술 방법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시술을 하더라도 좀 조기에 하면 더 예후가 좋고 사망률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주치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치료를 하시는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요약을 해보면 한 5가지 정도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위험 요인들, 술이나 그다음에 당뇨, 고혈압,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요법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울증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정맥 발병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동료들과 가족들과 또 즐겁게 잘 또 지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예방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까 10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본인의 맥을 체크를 하시고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에서 심전도가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더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지만 심전도를 주기적으로 조금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어떤 증상이나 또 가족력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 의료진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병이 만약에 진단이 되셨으면은 또 치료 약제 별 반응이 없는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장기적인 예후에 아마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부정맥을 예방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사실 크게 어려운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수님 강연 고맙습니다. 서양에서는 내 어머니,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명의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명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의학적인 지식과 어떤 실력, 당연히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환자를 진료하거나 시술할 때는 전날 꼭 다시 한번 그 병에 대해서 한번 문헌들을 고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아침에 저희 팀들과 같이 가장 최선의 치료법이 어떤 건지를 저희가 좀 상의를 하는 시간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실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일단 선제 조건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뭐 필수 의료 사실은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가장 어떤 바이탈의 최전선에 있는 분야가 우리 순환기학 또 부정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또 어떤 급한 상황에서의 판단력도 굉장히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또 저희 학생들한테, 저도 많이 못하지만 학생들한테 늘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저를 믿고 저의 본인들의 심장을 저한테 맡겨주시고 누워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좀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 환자분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그 측은지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자님이 말씀하셨던 측은지심과 역지사지, 이 두 가지가 어떤 환자를 보는 의사로서 가장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싶고, 그거는 당연히 그런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필 씨를 굉장히 모든 노래들이 좋아서 좋아하는데, 만약 신청을 한다면은 조용필 씨의 바람의 노래를 좀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계속해도 잘 모르고 그래도 그냥 열심히 그냥 계속 하는 것처럼, 저희 부정맥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맥 의사들이 아마 그렇게 하루하루를 환자 치료를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제가 올해 나이가 50인데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런 어떤 조금만 경험했던 그런 지혜들을 앞으로도 좀 우리 부정맥 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또 연구를 위해서 좀 보태고, 또 그런 경험들을 또 우리 후학들에게 좀 보탤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바람의 노래 신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참 부정맥에 있어서는 대단한 논문 같은 걸 많이 쓰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이루어온 것도 크시지만은 앞으로 좀 도전하시면서 더욱더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기초 실험, 또 다기관 임상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게 연구라는 게 한번 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팀원들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내고 계속 고민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잘 마무리해내는 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또 그게 저는 의사로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의학의 어떤 지식을 발표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 어떤 좋은 결과를 통해서 전 세계 의사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사들이 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료 지침, 우리가 보통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이드라인의 그런 내용들이 조금 등재가 돼서 환자 치료하는 데 많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종일 교수님을 뵈면서 제가 여태까지 많은 의사들을 그 교분을 갖고 만났습니다만은, 내가 감히 세계 최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이제 드물게 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영광이었고, 그다음에 같은 한국 의사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큰 목표를 위해서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해 119 구급대로 이송되는 급성 심장 정지 환자 수가 무려 3만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생존율은 고작 7 내지 8%에 불과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는 그보다 더 적은 100명 중 4명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결국 심장 건강을 잃게 되면 일상까지도 무너지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배운 게 참 많은데요. 제 심장 리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오늘 배운 대로 그 11월 11일 알려주셨는데 맥도 좀 자주 짚어보고 응급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도 미리 배워두면 참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죠. 알고만 있는 것보다도 실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TV자서전 명의 2.0 다음 시간에도 희귀 질환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시는 명의분들 모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